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세요? 아니요라고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때때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비행기 날개에 매달리거나 하늘에서 떨어진 후에도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처럼요. 1995년 5월 27일 미그 17기 조종사에게 평범한 날이 될 수도 있었지만 항공 역사에 흥미로운 장이 되었습니다. 러시아 전투기는 전술적 기동 훈련을 하던 중 활주로를 이탈해 진흙탕에 빠졌습니다. 정비사들이 구조하러 왔죠. 그들의 임무는 비행기를 진흙에서 끌어낸 후 활주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비사 중 한 명은 피터 고르바네프였고 이 업무는 그에게 있어서 일터에서의 평범한 일상 이상의 것이 되었죠. 왜 그런지 곧 알게 될 거예요. 어쨌든 구조 작업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미그기는 진흙탕에서 벗어나 재빨리 이륙 속도에 도달했고 1분 뒤 하늘 높이 날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의 모든 것이 정상이었고 엔진은 잘 작동하고 있었지만 조종사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고 날개에 어떤 이물질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밤이었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정확히 무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가 지상 관제소에 상황을 설명했고 관제소에서는 이물질을 떨쳐버리기 위한 움직임을 권고했습니다. 다행히도 이 충고를 따르기 전에 조종사가 그 물체를 한 번 더 자세히 보고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조종사는 즉시 착륙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이 전투기는 밤 11시 27분에 착륙했습니다. 공중에서 약 30분을 보낸 후였죠. 이 시간 동안 지상 서비스 기술자 고르바네프는 미그기 날개에서 의식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마주오는 기류가 그를 날개에 단단히 고정시켜 주었고요. 그런데 애초에 어떻게 거기에 있게 된 걸까요? 강한 기류가 날개 앞부분에 그를 달라붙게 만들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비행기가 진흙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도와준 뒤에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가 죽었거나 중상을 입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정비사는 갈비뼈 2개만 골절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거짓말처럼 들리겠지만 이 이야기는 완전히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피터 고르바네프는 여전히 러시아 도시 모르샨스크에 살고 있습니다. 그의 기적적인 생존이 유일무이한 경우라고 생각한다면 틀렸습니다. 역사적으로 비행기 승객이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살아남았던 사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후에 살아남은 경우도 있어요. 그 행운의 생존자 중 한 명은 줄리안 캡키입니다. 1971년 12월 그녀는 엄마가 페루 리마에서 일하는 동안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줄리안은 정말로 졸업식에 참석하기를 원했고 판구아나 출발 비행 일정을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항공권은 란사 항공 508편이었습니다. 그다지 평판이 좋지 않은 항공사였죠. 하지만 항공여행에 있어서 크리스마스는 엄청나게 바쁜 시기여서 다른 비행기들의 예약이 다 찼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2월 24일 그들은 리마에서 이키토스로 가는 길에 푸칼파에 경유하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고도 6,400m에서 비행기는 심한 난기류와 뇌우를 맞았습니다. 승무원들은 비행을 중단했어야 했습니다. 그런 날씨 조건에서 계속 비행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휴일에 집에 가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겠죠. 순간 번개가 치고 비행기는 공중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자리에 묶인 줄리아는 어떻게인지 추락해서 살아남았고 열대 우림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쇄골이 부러지고 팔에 심한 상처가 났고 무릎 인대가 파열되었지만 그래도 살아있었어요. 이 17살 소녀는 혼자서 열흘을 보냈고 아버지가 가르쳐준 기본적인 생존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열흘 동안 계속 움직였고 마침내 작은 피난처 옆에 큰 강과 보트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밤을 보냈고 배 연료 탱크의 휘발유를 사용하여 팔에서 구더기를 제거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어부들은 그녀를 발견했고 그녀를 가장 가까운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현지 조종사가 소녀를 푸칼파로 데리고 왔고 그곳에서 아버지와 재회했습니다. 줄리아는 몇 년 후 내가 하늘에서 떨어졌을 때라는 자서전을 썼고 그녀의 이야기는 2000년 희망의 날개라는 영화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1971년에 기적적인 생존에 있은 지 한 달 후 이번에는 유럽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1972년 1월 26일 벨그라드행 JAT-367편의 비행이 화물칸에서의 폭발로 중단되었습니다. 세르비아 출신의 22세 승무원은 낙하산 없이 떨어진 후에도 살아남은 것으로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그녀는
10,000m 상공에서 떨어진 후 살아남았어요. 뼈가 많이 부러졌고 27일 동안 혼수 상태였고 16개월 동안 병원에서 지냈지만 그 후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생존자 자신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고 승무원 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했지만 항공사 측은 그녀를 화물 계약 협상가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두려움 없이 비행을 즐겼고 몇 년 후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항상 비행기에서 제 옆에 앉고 싶어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생존자의 행운 덕을 보고 싶어 했을 거예요. 불행히도 항공기와 관련된 사건들이 요즘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근의 사건으로는 2009년 6월 30일 코모로 섬으로 향하던 에어버스 310기가 있습니다. 목적지에서 불과 몇 분 떨어진 인도양에 추락하고 말았죠. 수영도 잘 못하는 승객 한 명이 가까스로 살아서 물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비행기 잔해에 매달려 있었던 것은 12살 소녀였습니다. 혼자 어둠 속에서 9시간 이상을 보내면서 구조를 기다렸죠. 코모로 정부는 민간 선조들에게 구조 작업을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그중 한 명이 지쳐있던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배에 태우고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결국 정부 전용기를 타고 프랑스로 이송되었을 땐 그녀의 아버지와 친척들이 이미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즉각 그녀를 기적의 소녀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그런 사고에서 몇몇 골절과 화상만 입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처음에 그 소녀는 비행기 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믿지 않았는데 자기가 이마로 비행기 창에 너무 심하게 기댔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회복한 후에 소녀는 한 프랑스 기자와 함께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한 회고록을 썼습니다. 2011년 9월 하키팀 전체가 탑승한 러시아의 약서비스 9633편이 이륙 직후 야로슬라브시 근처에서 추락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생존 확률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한 명의 승무원, 기내 엔지니어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회상한 바에 의하면 비행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처음부터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데 평소보다 더 오래 걸렸고요. 이후 비행기가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해 꼬리 부분을 포함한 일부가 물에 빠졌습니다. 살아남은 승무원은 조종석이 아닌 비행기 맨 마지막 줄에 앉아 있었고 안전벨트도 매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두 가지 요인이 그의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그는 물속에서 주변에 어떤 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화재도 비행기도요. 충격으로 몸의 오른쪽이 부러졌지만 살아났고 그것은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죠. 이 중에서 어느 이야기가 가장 놀라운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하지만 잠깐! 아직 아무데도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2000개 이상의 멋진 비디오가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 비디오를 선택하고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